혀가 잘려도 이런 자랑 절대 하지 마라.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욕심이 스칠 때가 있다. 누군가 앞에서 내 성공이나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든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게 옳은 일인지 고민된다. 말의 힘은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한다 하셨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랑이라는 것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라 무상의 이치다. 모든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법이다. 자랑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혹시 자만스럽게 들리지는 않을지 생각만 해도 조심스럽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랑할 일은 많아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하다. 손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건강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아픈 사람 앞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것, 바로 돈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몇 억이야. 연금이 얼마나 나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돈 자랑은 가시가 된다.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조심해야 한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친구가 아닌 이용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진정으로 넉넉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하게 처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쓴다. 재산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아는 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랑, 바로 자식과 손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같은 말들은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에게는 칼날 같은 말이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인 사람 앞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 손주가 없어서 서운한 사람 앞에서 손주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자식이 공부를 못하거나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고 있는 부모에게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말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 자랑이 다른 사람의 자식까지 비교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자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을 느낀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지금까지 자랑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떤 자랑들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자랑, 바로 건강과 젊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말들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당뇨병으로 식사 조절을 해야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뭘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나는 등산을 매일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가. 외모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다. 주름이 없다, 살이 안 찐다, 머리카락이 많다는 말들이 노화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건강한 것에 감사하되 자랑하지 말고 젊어 보이는 것에 만족하되 드러내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은 무상하다. 건강할 때 겸손하라 하셨다. 네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것. 바로 과거의 지위나 경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나는 부장까지 했어.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유명했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을 위축시킨다. 은퇴 후에 과거의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과거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의 어르신일 뿐이다. 더욱이 과거 자랑은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위계 질서로 만들어버린다. 동네 어르신들과 친구처럼 지내야 할 관계를 상하 관계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랑, 바로 인맥과 인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시장과 친하다. 국회의원을 안다는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어르신들에게 인맥 자랑은 더욱 가혹하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인기가 많다는 말은 아픔을 준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자랑들이 왜 관계를 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두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행위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계 질서로 바꿔버리는 독과 같은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자랑하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그 순간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자랑하는 마음은 작고 좁고 차가운 마음이다.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려는 마음, 자신만 돋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자랑은 허영심의 다른 이름이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자식, 건강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 자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것은 내적인 빈곤함의 증거다. 진정으로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왜 자랑하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어서 자랑하려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자랑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그러나 자랑으로 얻는 인정은 진정한 인정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거리감만 만들 뿐이다. 둘째, 자랑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경청으로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라. 셋째,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라.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라. 자랑은 자신을 높이려는 말이지만 감사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이다. 넷째, 겸손함을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낮은 마음을 가져라 하셨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겸손함을 유지하라.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라.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미리 생각해보라. 만약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째, 자랑 대신 나눔을 실천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어도 좋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라. 일곱째, 내면의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깊이 탐구하라. 여덟째, 진정한 자신감을 기르라. 진정한 자신감은 자랑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서 나온다.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란 나와 남이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하셨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남을 이기려 하지 않게 된다. 자랑으로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마음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혀가 잘려나가도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자랑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소에 무심코 했던 자랑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평생의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위다. 돈과 재산, 자식과 손주, 건강과 젊음, 과거의 지위, 인맥과 인기를 자랑하는 것은 모두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은 말들이다. 대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라.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경청의 미덕을 실천하라. 자랑 대신 격려를, 과시 대신 나눔을, 우월감 대신 평등의식을 선택하라.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관계다. 자랑으로 자신만 돋보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말은 생명이고 관계이며 인연이다.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사용하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관계를 얽매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새 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지켜나가라. 현재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더 큰 것을 갖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업장 소멸하고 선근 증장하여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청정한 지혜를 얻기를 바라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